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중국의 화폐에 대해 설명할 박진입니다. 필요한 모든 걸 혼자 만들어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교환하는데 이때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곳을 돌고 돌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을 도와줍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조갑이, 곡물, 가축, 직물, 농구 등의 물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충당된 적이 있어서 재산의 상징이므로 한자에서 조개 패자를 포함한 글자는 대부분 돈이나 귀중한 물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채, 재화화, 박굴부, 재물자, 쓸비 등이 있습니다. 상나라 시기에 부호라는 여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것으로 알려진 무덤에서 수천 개의 바다 조개 껍데기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지위가 매우 높고 재산이 많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 밖에 현대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바오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귀중한 물품을 나타내는 것 외에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귀하게 여기다, 지극히 사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화폐가 오늘날 중국인들의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는 종래에 포화, 도화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원형 방공의 주화를 채택하여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화폐는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중국 진나라의 반양이 바로 그 최초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양은 바깥쪽이 둥글고 가운데에 사각구멍이 있는 주화로서 표면에 반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게가 반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무게는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양의 형태에서 원은 하늘을,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전 하나에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주화의 음양과 북, 남, 동, 서, 중앙에 5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의 사각구멍은 제조와 유통상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거푸집을 써서 한 번에 수천 개씩 조조한 주화들을 완성시키려면 거친 모서리를 제거해야 했는데 그럴 때 사각구멍은 금속 막대를 넣어 고정시켜 한꺼번에 줄질하기 쉽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각구멍에 끈을 넣어 100개나 1000개씩 묶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유통과 운반, 보관 등이 편리했습니다. 한해서수에 이르기까지는 화폐 제도의 혼란기였지만 수많은 계주의 되풀이 속에서도 오수전이 가장 많이 유통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오수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오수전은 중국 화폐 역사상 통용기간이 가장 길고 약 900여 년에 걸쳐 발행,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계 최초로 지폐가 발행된 곳은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지폐는 북송시대인 10세기 말경 사천에서 발행된 보관증서, 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상인들 사이에서 동전이나 철전의 예탁증서 형태인 교자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폐라는 것이지요. 공식적인 지폐의 발행은 1170년 남송시대에 이르러 행해졌습니다. 남송시대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유통화폐의 수요가 팽창한 것이 지폐 발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교자는 금나라와 원나라를 거치면서 교초라는 지폐로 발전했습니다. 원나라 때는 지폐 발행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금, 은, 동 모두 정부가 강제로 보관하고
그 보증으로 지폐를 발행하여 통용시킴으로써 유통을 촉진시켰습니다. 당시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오랫동안 유통되어 찢어지고 닳게 되면 조폐청에서 3% 할인해서 새 돈으로 교환해 주었다. 금이나 은으로 그릇이나 혁대 장식, 다른 귀중품을 만들 때면 왕립 조폐청으로 가서 그 종이 몇 장을 내밀고 조폐관에게서 금이나 은을 샀다. 왕의 군대는 모두 이런 종류의 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활발한 지폐의 유통은 점차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등의 극동 지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지폐를 관리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가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교초를 남발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교초의 액면가를 높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부채질했지요. 교초는 은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상의 화폐로 전락했고 교초를 운반하는 배와 수레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통화가 팽창했습니다. 결국 14세기 초 원나라의 화폐 체계가 붕괴되면서 교역은 다시 원시적인 물물 교환 형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명나라 때 발행된 대명통행보초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지폐입니다. 대명통행보초의 단위는 중앙에 나타난 관인데 1관은 1냥짜리 주화 1000개 혹은 은 1냥에 해당했습니다. 명대 중엽 이후로 상업의 발달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양의 상인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카오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상인들 뿐만 아니라 에스파냐, 네덜란드 상인들이 명나라로 와서 중국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명대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럽 상인들은 견직물, 차, 도자기의 대가로 은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인민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인데 타이완으로 옮긴 중화민국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중국인민은행이 1949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하여 1위안은 178.25원입니다. 동전으로 1위원과 5지아오, 1지아오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5번, 1번이 있는데 번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위안은 구어로 콰이라고 하고 지아오는 구어로 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로는 100위안, 50위안, 20위안, 10위안, 5위안, 1위안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지폐 앞면의 주인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입니다. 100위안 뒷면의 그림은 천안문 광장 서쪽에 있는 인민대회당이고 50위안 뒷면에 있는 그림은 티베트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포탈라궁입니다. 20위안 뒷면에 있는 그림은 게림인데요. 게림의 산수는 천하제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고 영화 소림사의 배경 장소였습니다. 또 10위안 뒷면에 있는 그림은 장강 삼역으로 장강이 가로지르는 곳에 형성된 협곡입니다. 5위안 뒷면에 있는 그림은 태산으로 중국의 성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유명한 시조에 나오는 태산이 바로 이 태산입니다. 1위안 뒷면에 있는 그림은 항주의 서호입니다. 서호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요.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서호의 옛 주인 인포를 반기는 듯 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서호입니다. 송시대에 인포가 은거하며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매처학자, 즉 매화는 아내요, 학은 아들이라 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